자, 이번에는 흰색 본땡 바지 기장과 통줄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판기가 별로 없는 바지네요. 그래서 너무 딱 붙이면 불편한 바지죠. 그런데 이 바지는 보니까 기장을 좀 많이 올리고 또 위에도 비해서 밑에 통이 좀 커요. 그래서 이 바지를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종아리가 굵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혀봤을 때 핀을 꼽아놨습니다. 종아리를 얼마만큼 줄여줄 것인가 이게 분량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 보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 기장에서 반드시 이런 바지를 줄일 때는 기장에서 핀 꼽아진 분량의 높이가 얼마만큼인가 확인을 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 종아리 핀을 꼽을 때도 종아리에서 제일 동그랗게 굵은 부분에 핀을 꼽아야 돼요. 거기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 부분을 딱 주고 여기서 핀을 꼽아야 됩니다. 스판 바지나 같은 달달한 바지는 거의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천이 당기지 않게 그냥 이렇게 약간 편할 정도로만 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스판이 전혀 없는 바지들은 그렇게 해주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 바지들은 너무 쫄바지로 통을 많이 줄이면 안 되고 종아리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보기 싫지 않게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 옷을 입혀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의해서 옷을 입혀볼 때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 바지를 한번 통을 줄이고 기장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 표시를 해놨는데 기장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핀을 꼽아놨네요. 자, 핀을 꼽아놓은 분량을 보니까 여기서 딱 3인치 4분의 1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인치 4분의 1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바지는 잘라내기 때문에 3인치 4분의 1 올라가기 때문에 기장을 뜯지를 않아도 되네요. 자,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장 먼저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기장을 딱 일자로 이렇게 딱 맞추고 여기에서 기장을 재서 3인치 4분의 1을 딱 맞춥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기장을 이렇게 딱 초크로 끄어요. 자, 이럴 때는 흰색은 되도록이면 초자고를 쓰지 말고 분자고를 쓰세요. 잘 없어져서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흰색에 이렇게 분자고를 쓰세요. 하얀 분자고. 자, 처음 수선을 하시는 분들, 처음 이렇게 수선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이거는 분자고, 가루로 되어 있는 학교에서 쓰는 분필 같은 그런 분자고예요. 이렇게 자고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보면 초자고가 있어요. 이거는 초자고인데요. 이거는 납자가 초자고인데 이거는 초로 된 그 자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는 열이 가면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 얇은 천이라 초를 먹어서 표시가 나는 데는 쓰면 안 되고 초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데는 쓰면 괜찮아요. 주로 저걸 많이 쓰죠. 근데 얇은 옷, 초물을 빨아들여서 표시가 나는 바지들, 옷들은 조심해야 되죠. 자, 이렇게 분자고를 쓰세요. 자, 흰 거는 같은 색이기 때문에 또 딴 색을 써줄 수 없잖아요. 흰 거는. 자, 잘 안 지고 그대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자고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나마. 그리고 표시를 잘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 기장 표시가 잘 되도록 핀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한 개씩 해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이제 기장은 잘라냈어요. 자, 처음 수선하는 분들도 바지 재단할 때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바지들이 아니고 난해하게 어려운 바지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고 따라서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딱 종아리 핀 꼽아 놓은 게 지금 9인치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면 핀을 뺍니다. 자, 여기서 핀을 빼는데 여기는 반인치 이상 줄여주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핀을 꼽아놨어요. 여기에 9인치 올라온 자리에. 그럼 이분은 여기가 종아리 제일 굵은 자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핀을 꼽아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통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데 이 바지는 보니까는 스티치가 악기 쪽에 악기라는 말 진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용어들은 그냥 습득해 놓으세요.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니까 언어처럼 이게 많이 쓰거든요. 자, 이 옆선을 악기라고 하는데 악기 쪽에도 스티치가 나져 있고 종아리 안쪽에도 스티치가 나져 있네요. 이렇게 스티치가 나져 있고 여기도 스티치가 나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선해야 될까요? 근데 이 바지는 보니까 약간 나팔이죠.
그래서 두 쪽 다 스터지를 뜯어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쪽에 수선을 할 때 안쪽 다리에서만 줄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바지는 나팔 바지예요. 이렇게 보니까 나팔 바지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바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바지가 만들어진 바지도 약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바지가 통이 약간 삐뚤어졌어요. 바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걸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봐도 여기가 지금 나오는 분량이 좀 많죠. 근데 여기는 요만큼 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봤을 때. 그럼 이 바지는, 이런 바지는 보나마나 삐뚤어진 바지예요. 자, 여기를 잡아봐도 여기가 반드시 안 펴지고 물결 모양으로 펴지죠. 자, 이런 바지는 바지가 돌아가는 바지, 약간 오림선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바지, 삐뚤어진 바지예요. 창자처럼 약간 꼬인 바지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런 바지를 잡아내기 힘들 건데요, 옷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바지 잡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상들은 제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지 재단을 할 때 무릎선을 분명히 표시를 하거든요. 재단에서 이제 옷 원형을 뜰 때에 종이에다 뜨잖아요, 재단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천을 옮겨서 다시 그거를 이제 그대로 그려주는데, 이 무릎 표시를 해놨는데 저봉사가 박을 때 무릎과 무릎 표시를 정확하게 안 맞춰주고 천이 밀린 상태로 그냥 박아버리고 안 맞춰주면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지 재단할 때 안쪽과 바깥쪽에 무릎선 표시를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자, 우리가 다대라 요꼬라 말을 배웠는데요, 이 다대 쪽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쪽에는 약간 안쪽 다리에는 바이아스 부분이 잠깐 들어가거든요, 약간 곡선으로. 그럴 때 천이 잘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안 맞춰주면 이렇게 꼬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바지들이 1년에 몇 개씩은 생겨요. 자,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바지가 생겼을 때는 심하게 꼬부라진다고 수선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손님들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항의라더래요. 항의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바지가 틀어지느냐 이거죠. 자, 그러나 이건 오리미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표시는 안 날지 몰라도 오리미선들이 있고 정확하고 바지통이 좁은 바지일수록 그런 표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수선했을 때 여러분들 손님으로부터 엄청 곤란한 지경을 당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그런 바지들은 이렇게 펴서 보면은 바지가 틀어져요. 자꾸 꼬부라져요. 이게 반드시 안 펴지고 반반 안 해져요. 그리고 자꾸 돌아가죠. 이게 지금 이렇게 틀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쪽 통은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펴놔도 이렇게 반듯해요. 이런 데가 이렇게 보면 반듯하죠. 지금 보이시나요? 반듯하죠. 지금 구불구불하게 파도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쪽 통은 보세요. 이렇게 펴놓으면 안 펴질라 그래요. 안 펴지고 여기서부터 꼬이죠. 여기서부터 꼬부라져 돌아가면서 이쪽에 지금 선이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쪽으로 자꾸 맞추려 그러면요, 맞추면 맞출수록 어때요? 이 선이 생겨 이렇게 꼬부라지는 선. 여러분 이것들은 초보자들은 곤란한데요, 수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바지는 틀어진 바지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틀어지게 봤을 때 안 펴져요. 반드시 나아지지를 않아요.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되죠. 사선으로 이렇게 물결 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무릎선과 무릎선을 맞춰서 재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세요. 이쪽에서 펴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틀어져서 이제 제대로 가려면 이렇게 무릎선이 요만큼 이렇게 돌아와야 이게 맞아져요. 자, 이렇게 돌아와줘야 맞아진다고요. 이렇게 돌아와야 맞아져요.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돌아와야 맞아지죠. 근데 이쪽 통은 어때요? 이렇게 안 들어와서도 이렇게 꼬불탕 거리지 않아요. 꼬불탕 안 거려요. 이렇게 편해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있다는 바지를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바지는 이제 이거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이 아닌데 손님들이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에는
이거를 수선해서 바지가 이렇게 됐다고 바가지를 씌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통은 좁은 바지를, 이런 바지를 재단할 때는 분명히 이거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을 때 발견을 하고 반드시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바지처럼 오리미선도 안 잡고 통도 많이 안 줄여줄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괜찮을지 몰라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지가 생길 때에는 이제 내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손님들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는데, 문제가 되죠. 보세요. 이렇게 바지를 이 선을 잡고 지금 여기 앞기선을 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꼬부라져서 도대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게 꼬부라져서 이게 편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렇게 남거든요. 왜냐면 창자처럼 이렇게 꼬불린다 이 말이지 여기가. 자, 이거 참 이런 바지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기회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이대로 두고 우리가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바지를 만약에 우리가 고쳐주려고 한다면 전체 통을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 무릎선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런 바지들은 무릎선을 맞춰서 시접을 잘라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도 잘 안 맞춰져요. 자, 그래서 억지로 그런 것까지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런 것을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제가 이 바지를 수선할 때에, 자, 무릎선까지는 이거 수선을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릎선 이 허벅지는 옷이 맞아요. 다만 무릎선 밑으로 종아리 부분이 넓어서 단을 줄여지기 때문에 무릎선까지는 안 하고, 안다리에서 무릎선까지만 스티치를 뜯고 다시 놔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다리 줄여주기 위해서 안다리에서 스티치를 뜯겠습니다.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선까지만 할 겁니다. 자,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잘, 자, 뜯는 거 보세요. 이렇게 자, 뜯는 거 하면 주방 유튜브님이 생각나는데요. 자, 이렇게 잡고, 자, 이 끝대로 스티치가 지금 놔져 있거든요. 그러면 뜯으려면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는 이를 쫙 펴고 안다리 놓고, 여기서 이제 배로 여기를 꽉 잡고, 무릎선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딱 이렇게 딱 펴세요. 펴고 칼을 놓고 이 사이로 이렇게 살짝 감각이 필요하죠. 실 뜯어지는 감각. 이렇게 원판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초보자는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초보자는 송곳으로 이용해서 시립밥을 따세요. 자, 원판 뜯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스티치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따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놓고 무릎선이 한 이 정도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쓰면 선이 찢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고수들만 이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땄습니다. 따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해놓을 때, 자, 이 틀어져서 진짜 하기 힘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다 틀어졌어요. 이게 남아서 이렇게 일을 해볼 수가 없어요. 여기만 반드시 놓으려고 해도 이쪽이 다 틀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9인치 시접 빼고 9인치 정도에서 이 반인치만 줄이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이 바지는 스판이 없는 바지이기 때문에 종아리엔 딱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줄여주면 안 돼요. 자, 많이 줄여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스판이 있는 바지하고 없는 바지하고는 재단 방법이 다릅니다. 자, 여기서는 분홍색 초코를 약간만 쓰겠습니다. 안쪽이기 때문에. 자, 얇게 해서, 자, 자를, 이 바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가 구부러지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줄 거예요. 자, 다른 때하고 자대는 방법이 좀 다르죠. 자, 이런 바지들은 왜 이렇게 해주냐면 밑에가 너무 퍼져 있어요, 바지가. 그래서 약간 오그라들지 않으면 여전히 줄였을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를 떼서 약간 구부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니면 다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퍼져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같이 자를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한쪽 재단을 했으면 한쪽 바지를 재단을 똑같이 해줘요. 왜냐면 이거는 소매하고 또 달라요. 우리가 소매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맞춰보지 않아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포개서. 근데 바지는 반드시 다릴 때든지 입을 때든지 맞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추어 보게 되어 있으니까 꼭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소매는 약간 다른다 그래도 그거를 일부러 확인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바지는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수그리는 그 느낌 정도로 바지 재단을 했습니다. 자, 이 바지는 이 정도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스판기가 없는 바지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통을 약간 넓게 입어라, 약간 좁은 것만, 넓은 것만 살짝 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미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싱 박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티치 있는 데를 이렇게 살짝 박아야 되죠. 뜯은 데를 안다리 이렇게 박아봅니다. 자, 바지를 하다 보면 바지 오리미선을 박아놓은 바지들이 있죠. 추리닝처럼. 자, 이번에 또 요 양장 용어를 또 하나 배우는데, 오리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지 앞에 주름선 있죠. 거기를 오리미선이라 그래요. 주름 잡아진 선을 오리미선이라 그러는데, 그 오리미선을 추리닝처럼 한 줄로 실로 이렇게 박아놓은 바지들이 있죠. 미싱으로, 스티치로. 자, 이런 바지의 경우에는 특히 더 틀어진 바지들이 올 때는 굉장히 곤란해요. 여러분, 그럼 고쳐주면 안 됩니다. 선이 한쪽으로 삐뚤어져요. 그럼 바지 물어줘야 돼요.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그 손님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모르는데 막무가내로 대들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알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를 모른다 그러면 감쪽같이 당하죠. 비싼 바지들이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자, 바지 오바를 걸치가 보겠습니다. 이런 바지들은 종아리 줄여주고자 했던 빈 꼽아놓은 선보다 작게 줄여줘야지, 더 이상 많이 줄여주면 절대로 안 돼요. 되도록이면 통을 좀 넓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표시가 안 나죠. 꼬이는 표시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주의로 해야 돼요. 여기 스티치를 놔보겠습니다. 이 스티치 넣기가 참 곤란한데요. 자, 이 안다리를 통과해서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죠.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밑에 통으로 들어가 볼까요? 밑에 통으로 뒤집어서 스티치 여기를 놔야 되는데, 뜯었던 자리를 이렇게 해서 스티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올려서 다리기 전에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자, 스티치 실을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스티치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미싱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사이로, 이 사이로 보이나요? 자, 흰 실에다가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스티치를 놔주면 됩니다.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원래대로 스티치를 놔주고, 이렇게 스티치를, 자, 한쪽은 낮았네요. 딱 한쪽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대로 다시 스티치를 놔준 안다리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자, 노리발 사이로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노리발을 약간 더 높이 들고 미싱을 아까 제가 무슨 말 하다 말았는데 악기니 오리미선이냐는 말 여러분들 그런 용어들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티치를 사이로 이렇게 딱 펴고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딱 원래 있는 대로 스티치를 다시 놔줍니다. 자, 성공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통 다 줄였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밑단만 박아주면 됩니다. 밑단이 원래 박혀 있었죠? 자, 박아봅시다. 그러면 이 바지 수선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안다리 스티치 다시 나왔습니다. 통 줄여주고. 박을 때도 안다리 먼저 딱 이렇게 안다리에서 먼저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딩 바지는 본딩 바지고 이렇게 천이 참 유연하게 생겼는데 스파니끼가 없어서 생각보다 편한 바지는 아니에요. 이 바지가 보기보다 안 편한 바지예요. 박을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옆고로 박은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울릉불릉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다시 이렇게 바늘을 꼽아서 앞길을 맞췄지만 이게 작은 사천 그거에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앞길에서 자 요만큼 돌아오니까 이 바지의 단이 이렇게 편해졌네요. 이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바지를 단을 편하게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앞기 밑에 바지 단 같은 걸 받을 때는 일자로 이쁘게 나진 데도 있지만 항상 치마단 같은 것도 앞기 쪽에 약간 올라가서 천이 잘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천 결이 반듯하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천이 약간 더 늘어나죠. 그럴 때 여러분 요래껏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런 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길을 이렇게 맞춰줘요. 자, 울릉불릉한 것들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빡 펴면 알아요. 자, 이제 여름 되고 봄 되면은 단 박는 천들이 훨씬 더 까다로운 천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겨울에는 그렇게도 많지 않죠. 대신 겨울에는 담들은 이런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바지들이 나오는데요. 여름에는 봄 가을에는 여름에는 이런 천들이 안 나오는 대신에 얇은 천인데 굉장히 좀 다루기가 힘들죠. 까다로운 천들이 나와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이 사선, 이 반드시 펼 때 이 사선을 잘 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지들이 창자처럼 꼬불꼬불하지 않도록 박아놔도 반드시 반듯하도록 이렇게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지 단 박는 연습도 지금 많이 해보시고 조금 숙련공이 돼야가 어려운 턴들이 들어오면 착착 해낼 수 있죠.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감각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늘 꽉 누른 상태에서 이 바지탄을 접었을 때 꼬부라지나 안 꼬부라지나 봐야죠. 꼬불거리나 안 꼬부라지나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펴졌네요. 이제 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박으면 되고, 꼬부렸을 때는 이제 조정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일하신 분들은 단 박는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처음에는 면은 제일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해보시고 여러가지 천들을 또 있으면 해보시고 하여튼 단 박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단만 잘 박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 박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을 잘하면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얀 본딩 바지 통 줄이는 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리미 해서 다려주면 처리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다림질을 해서 바지를 한번 펴보죠. 자, 아까 바지가 약간 돌아가는 바지였기 때문에 그 바지를 지금 온전 상태인가도 다리미질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우리가. 그래서 자, 이 바지는 이렇게 해야가 지금 편해지네요. 자, 이렇게 돌아와야 편한 바지예요. 이렇게 돌아왔네요 바지가. 자, 선이 여기가 있는데 요만큼이나 돌아왔죠.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돌아갔죠. 이쪽 바지도 한번 바래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쪽 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바지를 돌려서 재단해 놓은 바지가 되지만 정도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한쪽 선에는 겨우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이쪽 선에는 많이 차이 나죠. 그 박을 때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펴놔야 바지가 반듯해지지,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지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꼬부라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지는 수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선이 됐어요. 자, 한쪽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조금밖에 아니죠. 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밖이에요. 이건 우리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얀 번딩 바지 하나 수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